이번 시간은 행정벌, 행정벌은 그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죠.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형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행정상 강제 집행은 의무부과와 의무불 이행을 전제로 한다. 이에 대해서 행정벌은 의무 위반,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현재의 행정 제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성질이 달라지고, 특히 이제 행정형벌 그 의부터 좀 보도록 하죠. 행정벌 중에서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형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 개념부터 보도록 하면 우리 이제 교재를 이용해서 보도록 하죠.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의하여 과해지는 처벌을 말한다. 그렇죠? 이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과해지는 처벌을 말한다. 보시면 이제 행정형벌과 관계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과거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입니다. 좀 더 그 행정형벌이 이제 우리 일단은 여기서 행정벌이 의의가 이제 개괄적으로 나오니까 좀 보도록 해요. 먼저 이제 행정형벌 위주로 좀 보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거기 먼저 행정벌에 의해서 목차를 보시면 이거 한 가지 더 써놓고요. 일반 통치권에 의해서 부과한다. 자, 행정 주체 내부는 특별 권력 관계죠. 행정 주체 외부 관계는 어떻습니까? 행정 주체인 국가와 우리 일반 국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즉 국가의 통치 권력이 일반 국민에게 행사되는 외부 관계에서의 국가가 일반 국민에 대해서 과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행정 주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키포인트가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 행정벌, 징계벌, 이행강제금과의 구별이죠. 잠깐 같이 우리 앞에서 이미 다 봤으니까 책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먼저 양가로 1번 징계벌과의 구별. 자, 행정벌은 일반 행정법 관계, 일반 권력 관계, 일반 행정법 관계에서 의무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징계벌은요. 그렇죠. 특별 권력 관계에서 그 내부의 구성원인 공무원에 대해서 질서불론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입니다. 특별 권력 관계에서 질서불론자에게 부과하는 제재. 우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 과하는 제재를 말합니다. 자, 이때 행정벌과 징계벌, 행정벌은 일반 권력 관계에서 우리 일반 국민에 대한 것이고, 징계벌은 특별 권력 관계에서 내부 관계죠. 내부 관계에서 우리 공무원 등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공무원은요, 특별 권력 관계로서의 그 지위, 그죠? 구성원으로서 공무원의 이 신분을 취득하지만 또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일반 국민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은 이중적 지위가 있죠. 일반 국민이면서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구성원인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만약에 우리가 스레죄, 형법상의 스레죄를 저지르면 행정형벌로서 형벌을 부과받죠. 행정형벌을 부과받으면서 내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징계 책임을 집니다. 징계벌을 당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그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하나의 법 위반을 행했다, 스레죄를 저질렀다 하면 일반 권력 관계에서는 일반 권력 관계에서의 국민으로서는 스레죄로 처벌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 권력 관계에서는 징계 책임, 징계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과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양자는 그 목적, 대상, 권력의 기초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행정벌과 이행강제금과의 구별. 우리 집행벌 이행강제금과 구별 많이 나왔죠. 행정벌은 다시 한번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부과다. 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은 장래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부과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 공통점은 모두 행정 의무의 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다음에 행정벌이 종류 봐보세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인데 행정형벌은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입니다. 강력하죠?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을 과하는 행정벌이다.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잠깐 했죠. 형법에 정해져 있는 형이 뭡니까? 뒤에 다시 하겠지만, 자, 우리 형법 총칙에 형법인 형법 총칙에 가보면 형벌이 종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극형인 사형, 생명형인 사형, 무기, 징역, 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밑에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있습니다. 과료는 여러분들과 행정형벌이에요. 과태료는 뒤에서 표시는 이제 행정질서벌이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벌금도 어떻습니까? 벌금은 형벌의 일종입니다. 과태료는 뒤에서 표시는 행정질서벌이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적용 법률 보세요. 행정형벌은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죠?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다시 하겠지만 일단은 결론적으로 형법과 형법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에서 과업을 든다. 자, 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형이 아닌 과태료가 과해지는 행정벌이에요. 자, 이걸 규정하는 법이 있다.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규정한다. 여기까지. 병과 가능성 중요합니다. 대법원 중요하죠. 우리는 행정소송은 대법원이 권한을 하기 때문에 재판 권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법원 통합이 별표되게 매우 중요해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병과 가능성에 대해서 자, 우리 판례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죠.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은 그 법적 근거와 그것도 성질이 달리함으로 행위 성질과 그 법적 근거를 각각이 달리함으로 병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형벌과 함께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병과라는 또 개념을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병과는 함께 부과한다.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 규정이 행정형벌을 갖다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동시에 또 행정질서벌 과태료를 갖다가 부과하도록 규정된 경우 우리 행정청은 자, 이것도 하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도 행정질서벌도 과태료도 자, 함께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긍정, 헌법재판소는 부정해요. 헌법재판소는 부정합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럼 행정형벌의 의 다시 한번 여기 행정형벌의 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요 개념에다가 다시 한번 해보면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한다.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 행위다. 그렇죠?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행정형벌을 규는 그죠? 우리 행정형벌을 규는 자, 우리 근거, 법적 근거, 예, 교율 근거, 법적 근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교율 근거와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인데. 자, 이를 규율하는 행정법에 행정형벌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교율 근거 일반법이 없어요.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우리 행정법에 공법의 행정법에 일반법이 없기 때문에 각 개별법에서 교율 규정이 있으면 각 개별법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개별법도 만약에 없는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법도 없고 개별법도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규정이 없어요. 이런 때는 우리 형법 총칙 제8조에 의해서 우리 형법상의 그 형벌의 종류를 부과할 때는 이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법 총칙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한 규정 없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형법상의 형벌의 종류를 부과할 때는 형법 총칙을 적용한다라는 형법 총칙 제8조에 의해서 형법 원칙적으로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 교재는 아주 간략히 해놓고 있어요. 간략히 해놓고 있는데 제가 이게 설명을 보충 해야만이 뒤에서 문제가 풀립니다. 이 정도 하셔야만이 공부를 했다고 하시는 거지. 우리 기초 개념 잡고 뭐 하더라고요. 잡고 체계를 잡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기본 내용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도구가 유력한 도구가 됩니다. 보시면 그래서 형법 총칙 제8조에서 원칙적으로 그죠?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된다고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형법 총칙이 적용돼요. 형벌이 종류를 부과하니까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중요합니다. 형법 총칙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 과벌은 어떨 것이냐? 과벌 어떻게 할 것인가? 형법이 총칙상의 형벌의 종류를 부과하니까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과벌입니다. 형사소송법에 의한 과벌.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면 더 여기서 더 설명드릴 것이 있어요. 우리 교재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간략히 좀 해놓고 있습니다. 해놓고 있는데 이 책도 잘 되어 있지만은 제 설명을 통해서 이 책을 갖다가 보다 명확히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 절차를 봐야 돼요. 이런 것이 쉽다고 생각해서 당연히 뭐 아시겠지 싶은데 우리 국민들이 뭐 경찰서라든지 뭐 검찰에 불려갈 일은 별로 없어요. 대다수 국민들이 선량한 국민이겠죠. 특히 어떤 그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뭐 이렇게 형법에서 금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다 허용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계에서는 우리 경찰이라든지 검찰이 형사사법기관에 의한 어떤 조사,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몰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우리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일반 절차입니다. 형사소송 절차를 보면 자 일단 범죄가 인지됐다. 범죄를 인지했다. 범죄가 또 발각됐다. 범죄가 인지되거나 발각되면 경찰이 뭘 해요? 우리 경찰 단계에서 그렇죠? 예. 물론 경찰은 이 수사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은 국가 형사사법기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수사의 주체는 검사예요. 검사입니다. 수사의 주체는 검사예요. 검찰입니다. 경찰에서 하는 우리 형사들 있죠? 이분들은 경찰 업무 중에서 일부분만 형사사법기관으로서 한 겁니다. 이때 하되 지금 보면 검사에 대해서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해요. 수사의 보조자에 불과합니다. 현재 우리 검찰청법에 의한다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한다면 수사의 주체는 검사예요. 검찰에게 있습니다. 경찰은 단지 수사 보조자예요. 힘 없어요. 그래서 일단 경찰에 인지되면 경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수사 절차가 개시됩니다. 수사 절차 되죠. 경찰에서 일단은 수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거 보니까 우리 경찰 수사 해보니까 경찰 조사 수사를 해보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면 예 그죠? 혐의 없음이라든지 기소 불의견 불의견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사건을 송치하면서 검찰에 냅니다. 기소 불의견을 내요. 이때 검사는 수사의 주체니까 수사의 보조자인 경찰이 뭐 기소 의견이라든지 기소 불의견에 대해서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지만 검사가 다시 판단해서 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서 공소 제기할 것인가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검찰에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검찰에 뭐 이렇게 송치하면 검찰에서 어떻습니까? 검찰에서 그렇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범죄 혐의를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판단되고, 그래서 이 법원에 뭐를 해요? 법원에다가 형사부죠. 형사부, 민사부, 형사부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쉽게 형사법원이라고 합시다. 형사법원에 공소제기를 해요.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그죠? 재판을 통해서 이렇게, 그죠? 재판을 통해서 과벌합니다. 그죠? 이와 같이 정식 형사 소송 절차는 이와 같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3단계. 이게 3단계예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형법상 형벌은 매우 강력한 제재에서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까 법률 유보가 엄격하게 요구됩니다. 법률의 근거. 자,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행정 형벌을 보호하는데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을 통해서 의무 위반에 대해서 형법상의 형벌을 부과하는데 강력하죠. 그래서 요거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 중한 형벌을 부과해야 할 때, 중한 형벌을 갖다가 이렇게 부과해야 할 때는 이렇게 정식 형사 소송 절차. 여러분들 아시죠? 소송 절차 최소한 6개월이에요.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이거 막 끌려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와 같이 정식 형사소송 절차도 힘들지만 얘 인신이 뭐 법정구속, 징역형이다, 벌금형이다 이런 거 하면 국민의 기본권, 뭐 벌금, 금고라든지 징역, 인신 제한 거 따르죠. 자격상실, 자격정지, 명예형이지 않습니까? 그다음 재산형으로서 벌금, 과료, 그다음에 구류 같은 경우는 자유형이에요. 30일 미만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갖다가 있는데 이따 보시면 중대범죄, 중한범죄, 중대범죄 또는 중한이라고 할게요. 중한범죄에 대한 중한형벌을 부과할 때는 봐보세요. 사형, 무기, 징역, 금고, 그죠? 중한형이죠. 중한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여기가 자격상실, 자격정지, 명예형인데 이것은 이때 이제 사형이라든지 징역, 무기, 징역, 금고 요게 다른 병과형이에요. 병과형. 별거 아니죠. 자격상실, 자격정지. 선거권 이런 거 없어요. 피선거권 박탈됩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런 거 박탈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한범죄하면 일반적으로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국민의 인신과 기본권과 관련돼서 신체의 자유와 관계돼서 생명형과 관계돼서 중요하니까 그만큼 처벌 절차를 갖다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비용, 최소 6개월에서 1년 걸립니다. 걸려서 수사해놓고 재판까지 다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빨라 1년입니다. 6개월 1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형법상 형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생명령, 사형 있죠? 신체의 자유 제한이야. 그죠? 자유형. 생명형, 자유형으로서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무기, 징역, 금고. 그죠? 요거. 그 다음에 명형으로서 병과형인 명형이죠. 뭐 차형, 무기, 징역, 금고. 이게 병과하는 거예요. 자격상실, 자격정지. 명형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 밑에 벌금, 구류, 벌금은 5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은 최하한이 5만 원.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5만 원 이상, 상한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구류 있죠. 구류는 30일 미만. 그러니까 자유형 같은 경우는 뭐 징역이든 금고든 자유형은 30일 이상이에요. 30일 이상은 자유형이에요. 한 달, 6개월 볼 수 있죠. 한 달, 3개월, 6개월, 1년. 최장이 아마 25년까지예요. 하고, 그 다음에, 구류 있죠. 30일 미만. 과료는 5만 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미하다 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벌금, 구류, 과료를 말해요.
벌금, 구류, 과료를 말합니다. 그럼 제가 왜 이거 갖다 설명드리는가, 다시 설명드리는가 써볼게요, 한번. 이게 이제 우리 행정법 보면 행정 형벌로서 법 조문에 가 보면 이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사형, 무기, 징역, 금고, 하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그다음에 벌금 5만 원 이상이죠. 구류, 제형이에요. 30일 미만. 과료. 그러니까 과료하고 과태료 혼동하시는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혼동 많이 해요. 과료, 벌금 이름도 분명히 이거 행정 형벌이에요. 과태료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법조문에 가보시면 이런 게 다 규정되어 있어요. 뭐 그냥 얼마면 뭐 벌금, 뭐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징역 금고를 규정한 경우도 있고, 이걸 규정한 경우도 있고, 이거 규정한 경우도 있고, 그죠? 또 과료를 규정한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일반적으로 이제 법 그 조문을 보시면 이거 행정형벌이다. 행정법규인데 형법상 형벌 나오네. 이걸 알으셔야죠. 이게 또 모르고 그냥 어떻게 법 적용 집행합니까? 자, 됐죠? 이거 다 해놓고 이게 이제 정식 형사소송법상 부과할 수 있는 건데, 형사소송법에서 다 부과할 수 있어요. 근데 봐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보통 여기까지가 중한죄, 중한형벌에 따라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건 병과형이니까 벌금, 구류, 과료는 경미한 범죄다.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경미한 형벌을 부과합니다.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릴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 교재는 좀 생략되어 있지만 이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됐죠? 네. 제가 이거 상세히 한 이유가 우리 뭐 법조문 봐도 이제 이거 행정형벌이구나 아셔야죠. 형법에 규정된 것만 형벌이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좀 일반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법 이론을 적용합니다. 형법 총칙 제8조에서 이렇게 하속되어 있어요. 형법상 형벌을 부과할 때는 형사소송법에서 과벌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요 절차죠. 자, 이어서 이제 보아야 할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외 절차가 있어요. 예외 절차로서 제가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예외 절차입니다. 특별 간이 절차가 예외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특별 간이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 통고 처분이 있어요. 두 번째가 즉결심판법에 따른 즉결심판 절차법에 따른 즉결심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내용도 시험에서 나오지만은 특히 통고 처분과 관련돼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어 있어요. 즉결심판도 종종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우리가 예외적인 절차, 통고 처분 제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특별 간이 절차 먼저 또 통고 처분을 먼저 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는 아주 간략히 잘 해놓고 있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하시면 이 기본 내용 기출 문제 다른 별 문제 푸는데도 이렇게 손쉽게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통고처분은 이제 간이 특별 절차로서 이 통고처분, 자, 내용을 보면 이 통고처분은 간이 특별 절차로서 이를 교율하는 일반법이 있다 없다? 일반법이 없어요. 우리 행정법에 일반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통고처분은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때만 통고처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확히 아셔야 하고. 자, 이 통고처분 교율법이죠. 자, 통고처분 보시면
이 이제 통고처분은 개념과 관계돼서 의의와 관계돼서 보셔야 돼요. 먼저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개념 우리 개념을 좀 봐볼게요. 개념 또 우리가 의의죠. 의입니다. 의인데 이 통고처분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이것은 이제 통고처분의 대상은 경미한 범죄, 경미 범죄에 대해서 경한 과벌, 처벌, 경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 합니다. 형사 정책적으로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경미 범죄, 경미 범죄, 경한 범죄, 경한 경미 범죄, 경한 처벌을 하는데 형사 정책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여러분들 정과 있죠. 정과 만약에 법원에 가면 5만 원 있잖아요. 5만 원도 벌금 맞으면 법원에서 확정 판결로 5만 원 벌금을 맞게 되면 전과가 돼요. 다 그 전선망에 떠버립니다. 다. 그러니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또 뭡니까? 일반 사기업도 못 들어가요. 누가 그런 자꾸 범죄와 관련되고 범죄 성향을 가진 사람을 누가 쓰겠습니까? 매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정과 문제가 돼서 정과를 갖다 회피, 그죠? 우리 국민들한테, 그죠? 정과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정과를 갖다가 회피할 수 있는 그 수단을 제공한 거죠. 자, 그래서 정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이 통고처분은 앞에서 배운 그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 경찰 단계에서 끝내는 거예요. 1단계 경찰 단계에서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2단계 공소제기, 3단계 법원의 확정 판결을 통해서 전과가 되는데 이걸 회피하는 거예요. 경찰 단계에서 끝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통고처분권자 누구냐? 통고처분권자부터 볼게요. 통고처분권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누굽니까? 우리가 행정기관, 당해행정청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당해행정청입니다. 중요합니다. 당해행정청.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교통사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도로교통사범 예를 볼게요. 예. 보시면 도로교통사범이라든지 사범 또 국세범 또 관세범 그죠? 등에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도로교통법상 이름도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경찰관이 딱 숨어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잠시 놓으시죠. 신분증 주세요. 좀 전에 여기서 좀 무단횡단 하셨죠? 도로교통법 밑조 비상 위반입니다. 이때 뭐래요? 통고처분을 해요.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딱지 찔다. 재수없어. 없이 걸렸어. 딱지 뗐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는 이게 통고처분이에요. 통고처분이고 실무상 용어로는 범칙금 부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로는 그 통고처분으로 되어 있고 실무상 범칙금이라고 해요. 범칙금 부과라고 합니다. 범칙금 부과 행위. 범칙금 부과 대상자라 범칙금 이 대상이 되는 이번 행위 범칙금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데 예를 들면 제 도로교통법 보시면 도로교통법에서 이렇게 통고처분이 대상으로 한 사항 무단횡단이 그 대표적이죠. 그러면 각 개별법에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데 도로교통법에 이렇게 각 개별법으로서 통고처분제도 즉 범칙금 부과 행위를 갖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처분권자가 누구라고요? 당해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 그죠? 당해행정청 또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시험 나옵니다. 나오고 요거 틀리는 거야. 이거 틀립니다. 요거 틀려요. 통고처분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검사, 꼭 검사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자, 그래서 시험 볼 때 법 과목 시험 볼 때 상식으로 풀으면 못 맞춰요. 못 맞춰요. 물론 상식으로 풀어도 맞는 것이 있지만 상식으로 풀으면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법원 이거 과태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거 아니에요. 누굽니까? 당해행정청, 행정기관의장, 도로교통법에서는 경찰서장. 여러분들 그 경찰에서 행정관청은 경찰청장하고 지방경찰청장하고 경찰서장까지가 행정청이에요.
나머지는 행정청에 행정관청에 대해서 나머지는 다 보조기관. 그다음에 참모들 보좌기관, 보좌기관 수평적이죠. 그다음에 보조기관 라인. 그럼 우리가 경찰 행정기관 중에서 경찰관청, 행정관청으로는 경찰청장, 그다음에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까지만입니다. 그 나머지 다 보조기관이에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 경찰서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주의하시고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그죠? 처분권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말씀드렸습니다. 경미한 범죄, 경미한 처벌. 이거 뭐냐면, 예를 들면 벌금, 구류, 과료 이렇게 하죠. 구류 빼고 벌금, 과료 등 벌금, 과료 등을 그죠? 벌금, 과료 등과 유사하죠. 유사하죠. 벌금, 과료 등을 대체하는 이때 보시면 범칙금을 갖다 범칙금이에요. 범칙금 실무상에서 범칙금을 해요. 벌금 과료를 원래 그에 상당하는 벌금 구류에 상당하는 걸 갖다가 부가 원래 해야 하는데 이 벌금 과료 등을 대체하는 이런 그러니까 벌금 과료 등에 상당하는 범칙금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금 과료 등을 대체하는 벌금 과료는 법원에서 부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아무리 경미하다 하더라도 전과가 됩니다. 전선망 떠요 이렇게 전과. 신원조회 경찰 전선망에 딱 뜨니까 회사 취업할 때 신원조회 딱 회사에서 그죠 동의서 받아갖고 경찰을 딱 보내면 경찰에서 회신해줘요. 이 사람 전과 있습니다. 그 사실관계 알려줘요. 그럼 이 사람은 탈락하는 거죠. 안 뽑죠. 특별한 경우 아니어서 가족이다. 어쩔 수 없죠. 뽑아야죠. 가족이 아니어서 어렵습니다. 공무원도 좀 어려워요. 면접에서 다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됐죠? 범칙금, 실무상의 범칙금이라고 해요. 요걸 갖다 부과해요. 그래서 다 부과하는데 여기서 이제 됐죠? 이거 지금 됐고 그러면 부과권자, 처분권자, 부과권자 했고 처분권자, 부과권자 했고요. 이 부과권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때 보시면 이제 불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불복. 자, 이에 대해 나 억울하다. 나 무단횡단하지 않았는데 경찰관이 차고에서 앞에 있는 사람이 무단횡단하고 나는 그냥 뒤따라가는 사람인데 나를 지목하면서 이렇게 과태료를 갖다 이게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자, 나는 꼼짝없이 억울하게 범칙금 받을 형편인데 자, 이런 때는 어떻게 불복할 것인가? 중요합니다. 불복도 중요하고요. 요거와 함께 내가 진짜로 무단횡단 했어요. 앞에 경찰관이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났어요. 현행범이죠? 그 즉 싫어. 자, 신분 주세요. 꼼짝없이 5만 원 주죠. 5만 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재빨리 제가 뭐 앞에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했듯이 재빨리 뭐를 해야 합니까? 협상을 시작해야죠. 죄송합니다. 이렇고, 죄송합니다. 이렇고, 내가 이렇게 잘못 봐가지고, 이렇게 좀 급해서 그랬습니다. 받아주면 안 봐줘요. 그러니까, 그한테는 하루에 1단계, 잡을 때가 있어요. 안 잡을 때도 많은데, 잡을 때는 꼭 잡을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이렇게 1당을 줘요. 왜냐면 과태료 부과하면 국고가 돼요. 국고를 환수입니다. 1년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경찰한테, 각 의경들한테 하루에 10장, 10장, 일사상장 줘요. 그거 채워야 돼요. 실적해야 돼요. 실적 써야 돼요. 그러면 재판이, 죄송하다. 나 그런다.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나 좀 먼데, 요즘에 어렵다고 하면서, 받아가면서, 나 10,000원짜리 있으면 싼 거 해달라고 하면, 웃어가면서, 그냥, 그죠? 예, 10,000원짜리를 해줍니다. 2만원짜리, 2만원짜리, 5만원짜리, 3만원짜리, 10,000원짜리 해줘요. 그러니까, 경미한 거 이렇게, 다 5만원짜리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할 때 10장, 15장 주면 뭐 5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고 하면 재빨리 만원하고 4만원 아껴야죠.
그게 합리적인 경제활동 아니겠습니까? 자, 참고하시고요. 됐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진짜 내가, 적발됐고 내가 위반했어. 그러면 이때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5만 원을 납부하면, 인정하고, 납부하면 이 통고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좀 잘 나와요. 통고 처분 기간 내에 내가 납부하면 자동으로 통고 처분의 효력이 상실돼요. 없어져 버려요. 다시 부과할 수 없다. 안 됩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부과할 수 없어요. 다 끝나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저 억울합니다. 앞 사람이 위반했어요. 응? 나는 위반하지 않는데 행색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날지목에서 5만 원 부과를 합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런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도덕성법에 한다면 뒤에서 배우시는 20만 원 이하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요거 있거든요. 경찰이 먼저 즉결심판 청구해요. 청구하고 자, 그죠? 청구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식 법원이 재판으로 가요. 먼저 아실 것은 이 불복을 때 어떻게 하냐면 불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 시험에 잘 나와요. 불복 방법은 첫 번째 좁으니까 좁네요. 여기서 써야겠네. 불복 방법. 요거는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거예요.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이 불복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때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통고 처분의 효력은 어떻게 되죠? 통고 처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 효력이 자동 상실.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자동으로 상실되면서 이때 경찰서장이 자, 통고 처분권자가 고발권자예요. 아시겠죠? 꼭 아셔야 돼요. 이 경찰서장 통고 처분권자가 고발권자. 즉결 심판을 먼저 신청해요. 즉결 심판 신청합니다. 근데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 절차를 말씀드리면 통고 처분자가 통고 처분을 했는데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불복 처리가 돼가지고 통고 처분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그러면 이때 고발권자, 통고 처분권자가 고발권자가 됩니다. 통고 처분권자가 쓸게요. 통고 처분권자가 검찰에 고발해요. 검찰에 이렇게 고발합니다. 검찰에 고발하면 이때 검사가 어떻게 돼요? 검찰에 고발하면 검사가 이때 뭐를 해요? 공소 제기를 합니다.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법원에 의해서 법원이 판결 통해서 부과합니다. 판결 부과 이렇게 되죠? 네, 전과가 돼야 돼요. 전과가 됩니다. 이때 만약에 법원에서 내가 뭐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법원에서 아니다. 너는 그 돈 납부해. 너는 네가 위반이다. 당신이 법 위반이다. 그러니까 일단 이건 납부한다. 하면 전과가 돼요. 근데 법원에서 내가 구제받을 수도 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건 경찰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전과가 안 되지만 만약에 법원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전과가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1년 걸릴 거예요, 이거? 1년 걸릴 거예요. 이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죠. 에이, 모르겠다. 나 납부 맙니다, 그냥. 귀찮아서. 왜? 전과가 안 되거든요. 납부하자마자 범칙금 납부 기간이 효력이 상실돼요. 근데 가끔 보면 뭐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보면 최대 교수님인데, 최대 교수님이 얼마나 유도학과 최대 교수님 얼마나 몸이 우람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경찰에서 잘못해가지고, 그죠? 근데, 이 사건 좀 전 사건 다른 뒤에서 설명해야겠네요. 뭐냐면, 이런 분이 있어요. 이분도 치대 교수입니다. 근데, 제가 혼동했네요. 치대 교수님인데, 차량 끌고 가다가, 이 통고처분을 당하셨어요. 뭐, 무슨 법 위반이 있겠죠. 이거 뭐, 무단횡단 말고 또 있어요.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아니 내가 통고처분 대상자가 아무데서 집에 가서 경찰관이 통고처분 하니까 범칙금 부과 행위를 하니까
이거 법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일단 통고처분 받아야 하잖아요. 통지서 받고 집에 갔어요. 그래서 법조문 찾아보니까 법이 없어요. 통고처분 대상자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경찰관이 뭐 통고처분 대상으로 해서 뭐 범칙금 납부 부과 행위를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다 열받으니까 이거 갖다가 예, 통고처분 기간 내에 납부 기간 내에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그럼 당연히 경찰서장은 그 검찰에 고발하겠죠. 그 고발 받아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공소제기를 해버리죠. 정식 재판으로 가요. 정식 재판으로 가서 법원의 판단 받아봤죠. 그랬더니 이것은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범칙금 5만 원을 아끼기 위해서 한 6개월을 갖다 6개월 1년을 갖다 그렇게 그 절차를 밟은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 대단한 분이죠. 왜냐면 공익을 위해서 그 유사한 행위가 이제 유사한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경찰에서는 범칙금 부과 못해요. 이런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내 재산 5만 원 납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납부하지 않고 끝까지 가본 거예요, 절차를. 갔더니 6개월 걸려가지고 1년 걸려가지고 이거 갖다가 법원 판단 받아서 봐라 경찰, 응? 너희들이 잘못했다, 응? 잘못행위다, 너희들이 응? 잘못했고 나는 잘못 없다, 너희들이 그 위법행위야라고 해서 공익적 차원에서 이런 밝히고자 가끔씩 이렇게 이제 정식 그 형사 소송 절차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제가 왜 이걸 설명드렸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설명드렸을까요? 왜 사례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시간을 많이 내서 설명드릴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복인데, 여기서 좀 요거 됐죠? 제가 이거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다 밑에 하나 더 써야 돼요. 목차를 이렇게 빼가지고 써야 돼요. 이 키포인트예요. 자, 여러분들 통고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는 이 통고처분은 준사법행위예요. 요거는 여기 쓸게요. 준사법행위. 자, 준사법행위. 이거 좀 이해되십니까? 벌금 고리는 재판을 통해서 법원이 사법행위로서 벌금 과를 부과하죠. 근데 우리 행정기관이 법원이 하는 이런 사법행위를 할 때는 준자를 붙여준다고 말씀드렸죠. 입법도 준입법행위, 준사법행위. 이 준사법행위예요. 준사법행위입니다. 준사법행위고 요거는 여러분들 자 준사법행위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처분에 해당돼요. 행정처분이에요. 일반적인 행정처분이에요. 자, 벌금 과료 등에 상당하는 이런 행정제재로서 범칙금을 부과한다. 준사법행위고 행정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처분이면 보통 불복 절차가 어디로 가죠? 일반적인 행정절차에서는 행정소송으로 가야 돼요.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유형이 뭐예요? 항고소송입니다. 그러니까 항고소송, 취소송, 행정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통고처분은 특별 불복 절차, 이게 일반 불복 절차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 저거 쓴 이유가 학생들이 하도 많이 어렵다고 하고 혼동하니까 왜요? 형사소송법을 공부하고 배워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비전공학 학생들은 형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전혀 보지도 못하고 말만 들었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이 통고처분은 특별 불복 절차, 일반 행정쟁송 절차가 아니라 일반 행정쟁송 절차, 행정소송에 대해서 특별 불복 절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통고처분에 불복할 때 검찰이 어떻게 한다고요? 검찰이 이 법원에 공소제기해야죠. 공소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고처분은 특별 불복 절차로서 뭐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정식 형사소송 절차, 절차에 의하도록 특별 불복 절차가 각 통고처분에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에 의하도록 이렇게 각 개별법에서 다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만났으니라 봐보세요.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부정된다. OX. 맞죠. 통고처분은 일반 행정소송 절차로 못 와요.
그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왜요? 통고처분은 보통 행정처분 행정인데 이 특별불복 조차로서 그렇죠. 특별불복 조차로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렇게 불복하도록 어떻게 법이 이렇게 개별법이 이렇게 통고처분권자가 검찰에게 검찰에 검찰에 고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합니다. 이게 정식 형사소송, 형사소송에 의한 법원이 형사소송에 의해서 이걸 부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특별불복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고처분은 처분성이 없어요. 없어서 중요합니다. 없어서 일반 행정소송이 대상이 안 돼요. 행정소송이 대상이 된다. 소송 대상이 된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듣고 이것은 바로 일반 행정소송 절차가 아니라 정식 형사소송 절차. 형사소송 절차에 의해서 불복해야 합니다. 절차로 불복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 불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고처분은 처분성 없습니다. 항고소송이 대상적 기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어서 질서에 우리가 이제 이거 보기 전에 한 가지 직결심판 보셔야죠. 질서에 관한 기준 보면 다음 시간에 봅니다. 통고처분, 직결심판이죠. 직결심판은 시험에서 나올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직결심판과 관련돼서 시험 나온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직결심판이 대상이들은 범죄, 대상 범죄. 뭐냐면 잘 보세요. 첫 번째 2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두 번째 구류. 세 번째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행정법 의무 위반에 대해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야 할 때, 또 30일 미만이 구류에 해당할 때, 5만 원 미만이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렇게 직결심판, 우리 경찰서장이 누구요?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이때 법원에서 판사가 뭐를 해요? 판사가 이 직결심판 판사가 합니다. 판사가 이때 요걸 20만 원의 벌금 구류 과료를 구할 때는 누가 집행해요? 직결심판 청구하는 것도 청구권자 누구야? 경찰서장. 또 이 집행권자 누구예요? 법원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갖다가 부과하면 경찰서장이 집행합니다. 됐습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 형벌이 이렇게 짧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교재 잠깐 봐보세요. 일반 절차, 직결심판, 통고처분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돼 있지만 이렇게 여기까지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 문제 특히 통고처분 관계에서 잘 나옵니다. 앞에서 보신 행정형벌이 뭐냐, 이 개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히 중요한 것은 뭐 나와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 여부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긍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정하고 있고, 특히 여기 한 번 더 보시면 통고처분권자가 누굽니까?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죠? 행정청, 당의 행정청 나옵니다. 검사, 법원은 틀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통고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은 그렇죠? 그 범칙금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것이 불복 방법이고, 이 납부 기간 딱 경과되면 납부하지 않고 있으면 통고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되면서 경찰서장이, 행정기관장이 검찰에 고발한다. 그래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고, 그러니까 정식 형사소송 절차에 대한 예외 절차로서 통고처분과 간이특별 절차로서 통고처분과 직결심판이 인정되니까 이
통고 처분과 직결 심판은 정식 형사소송 절차 등 예외죠. 그래서 이에 대한 불복으로서는 다시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복귀하는 것이지 일반 행정쟁송 절차로 즉 행정소송 절차로 오지 않는다. 요거까지 굉장히 중요하고 학생들이 이런 그 전체 구조를 모르니까 자꾸 틀리시고 어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